어머님, 오늘부터 학교 출입이 제한됩니다. 교문 앞에서 경비 아저씨가 제 앞을 막아섰을 때 저는 순간 제가 범죄자가 된 줄 알았습니다. 뒤에서는 학부모 몇 명이 휴대폰을 들고 있었고 누군가는 제 이름을 수군댔죠. 아동학대 의심 신고가 접수돼서요.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제 뒤에서 조용히 웃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고개를 돌리니 학부모의 회장, 제 형님 박미경이 서 있었어요. 서윤 씨, 이렇게까지 일이 커질 줄은 몰랐네요. 그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이건 사고가 아니었어요. 처음부터 저를 무너뜨리기 위한 설계였죠. 다리가 풀리는 것 같았습니다. 주변 시선들이 따가웠어요. 누군가는 고개를 저었고 누군가는 수군거렸죠. 싱글맘이라더니 애 관리도 못하나 봐. 학교에서 저렇게 소문나면 애가 어떡하려고. 제 귀에 모든 소리가 또렷하게 들려왔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어요. 숨을 쉬는 것조차 힘들었죠. 그때 형님이 제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서윤 씨, 진정하세요. 다들 보잖아요. 친절한 척하는 목소리였어요. 하지만 그 눈빛은 달랐습니다. 차갑고 계산적이었죠. 마치 이 모든 상황을 즐기고 있는 것처럼요.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이 사람이 얼마나 오래, 얼마나 치밀하게 저를 짓밟을 준비를 해왔는지를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손이 떨렸어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데 유나가 가방을 메고 서 있었습니다. 엄마, 나 학교 못 가. 아이의 눈은 이미 알고 있었어요. 엄마가 학교에서 쫓겨났다는 걸, 뭔가 큰일이 났다는 걸요. 괜찮아, 유나. 엄마가 다 해결할게. 하지만 제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아이는 아무 말 없이 방으로 들어갔죠. 그날 밤 유나 방문 앞에서 흐느끼는 소리를 들었어요. 문을 열고 싶었지만 열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뭐라고 위로할 수 있겠어요. 저 자신도 무너지고 있는데요. 바닥에 주저앉아 눈물을 참았습니다. 이건 제가 당하는 싸움이 아니었어요. 제 아이를 지켜야 하는 전쟁이었죠. 그리고 저는 그 전쟁에서 지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인천에 사는 39살 초등학교 4학년 딸을 키우는 싱글맘 이서윤입니다. 이혼한 지는 3년쯤 됐어요. 그동안 아이와 조용히 살고 있었죠. 그저 평범한 엄마로 학교 생활에 참여했을 뿐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유나 아침을 챙기고 학교 앞까지 데려다주고 늦은 저녁 회사에서 돌아와 숙제를 봐주는 일상이었어요. 힘들었냐고요? 물론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그게 제 삶이었고 유나만 잘 크면 된다고 생각했죠. 문제는 전 남편의 형수, 제게는 형님이 되는 박미경 씨가 우리 아이 학교 학부모회장이 되면서부터였습니다. 처음엔 정말 잘 챙겨줬어요. 서윤 씨, 혼자 애 키우느라 힘들죠? 학부모 총회 날 박미경 형님이 제 옆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제가 학교 일은 다 알려드릴게요. 모르는 거 있으면 언제든 연락하세요. 따뜻한 미소였어요. 손까지 꼭 잡아주더군요. 그때는 정말 고마웠습니다. 이혼 후 처음으로 누군가 제 편이 되어주는 것 같았죠. 형님, 감사합니다. 정말 몰라서 헤맬 뻔했어요. 에이, 우리 사이에 뭘. 유나도 우리 조카나 마찬가지잖아요. 조카라는 말에 가슴이 찡했습니다. 이혼하면서 전 남편 쪽 가족들과는 인연이 끊겼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형님만큼은 다르다고 믿었어요. 첫 달은 정말 좋았습니다. 형님이 학교 행사 일정을 미리 알려줬고 준비물 목록도 단톡방에 따로 보내줬죠. 서윤 씨, 내일 체험학습 가는 거 알죠? 도시락 싸야 해요. 아, 깜빡할 뻔했네요. 감사합니다, 형님. 그렇게 한 달, 두 달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뭔가 이상했어요. 형님이 저를 챙기는 건 좋았는데 점점 제가 형님한테 의존하게 되더라고요. 학교 일은 무조건 형님한테 물어봐야 했고 형님 허락 없이는 아무것도 못하는 느낌이었습니다. 서윤 씨, 이번 주말 학부모 모임 오시죠? 저 그날 회사 야근이 있어서요. 애인 야근은 무슨, 애 학교 일이 더 중요하지 않아요? 거절할 수가 없었어요. 형님 목소리에는 항상 당연하다는 뉘앙스가 깔려 있었죠. 그렇게 석 달쯤 지났을 때 처음으로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학부모 단톡방에서였어요. 오늘 간식 담당 서윤 씨 맞죠? 다들 기대하고 있어요. 형님이 올린 메시지였습니다. 저는 간식 담당이라는 말을 들은 적이 없었어요. 급하게 형님한테 전화했죠. 형님, 제가 간식 담당인가요? 처음 듣는데요. 아, 지난주에 말했잖아요. 아니, 저 그런 얘기 못 들었는데. 에휴, 서윤 씨. 정신 좀 차리세요. 애들 기다리는데 어떡하려고. 전화가 끊겼습니다. 황급히 마트로 달려가 과자를 샀죠. 그날 밤 유나가 조용히 말했어요. 엄마, 오늘 우리 반 애들이 과자 별로라고 했어.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아이까지 상처받고 있었던 거예요. 그때 깨달았습니다. 형님의 도움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사실은 저를 통제하는 방법이었다는 걸요. 하지만 그땐 몰랐어요. 이게 시작에 불과하다는 걸요. 그 뒤로 형님의 말투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미묘해서 제가 예민한 건가 싶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확실해졌죠. 어느 날 학부모 모임에서였습니다. 형님이 웃으면서 말했어요. 서윤 씨는 사회성이 좀 부족한 것 같아. 주변 학부모들이 저를 쳐다봤습니다. 아, 그게 나쁜 건 아니에요. 그냥 조용한 스타일이잖아요. 형님은 친절한 표정으로 덧붙였죠. 하지만 그 말 한마디로 분위기가 변했어요. 다들 저를 조심스럽게 대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제가 문제 있는 사람처럼요. 근데 그게 아이한테도 그대로 느껴져서 걱정돼요. 형님이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유나 보면 엄마 눈치를 너무 많이 보더라고요. 애가 위축된 것 같아요. 그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제 육아를 공개적으로 비난하는 거였죠. 형님, 그건 아닌 것 같은데요. 제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유나는 원래 조용한 성격이에요. 에이, 부모가 그걸 어떻게 알아요. 전문가 눈으로 봐야죠. 형님은 웃으며 말을 끊었습니다. 더 이상 반박할 수 없는 분위기였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눈물이 났습니다. 제가 뭘 잘못했을까요? 그저 조용히 아이 키우며 살고 싶었을 뿐인데요. 하지만 진짜 문제는 학부모 단톡방에서 시작됐습니다. 다음 날 아침 휴대폰을 확인하니 단톡방에 메시지가 쌓여 있었어요. 형님이 올린 글이었습니다. 어제 학부모 모임 간식 준비 서윤 씨가 맡았는데 조금 허술했대요. 다들 이해해줘요. 그 뒤로 웃는 이모티콘이 붙어 있었죠. 손이 떨렸습니다. 저는 어제 간식 준비 같은 거 안 했어요. 회의 장소만 예약했을 뿐이었죠. 그런데 형님이 마치 제가 간식을 망친 것처럼 써놓은 겁니다. 댓글이 달리기 시작했어요. 아이고, 괜찮아요. 다음부턴 잘하시겠죠. 서윤 씨도 바쁘실 텐데 이해해야죠. 이해한다는 말들이었지만 그 이면에는 다른 뜻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를 무능한 사람으로 만드는 말들이었죠. 화장실에 들어가 심호흡을 했습니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냥 넘어가면 계속 이런 식일 거라는 걸 알았죠. 손가락이 떨렸지만 단톡방에 메시지를 입력하기 시작했습니다. 형님, 제가 보낸 건 간식이 아니라 회의실 예약 확인서였어요. 혹시 착오가 있으신 것 같네요.
그리고 회의실 예약 문자 캡처를 첨부했습니다. 그리고 간식은 형님께서 직접 준비하시겠다고 하셨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단톡방이 조용해졌습니다. 아무도 메시지를 보내지 않았어요.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제가 너무 심하게 나간 건 아닐까요? 하지만 더 이상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5분쯤 지났을까요? 형님의 메시지가 삭제됐습니다. 그리고 새 메시지가 올라왔어요. 아, 제가 착각했나 봐요. 서윤 씨 말이 맞네요. 죄송해요. 웃는 이모티콘과 함께요. 하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형님이 전혀 미안해하지 않는다는 걸요. 오히려 화가 났을 거예요. 제가 처음으로 반박했으니까요. 그날 저녁 유나가 학교에서 돌아와 말했습니다. 엄마, 오늘 담임 선생님이 엄마 전화번호 물어봤어. 왜? 모르겠어. 그냥 확인한대. 불안했습니다. 형님이 뭔가 꾸미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다음 날 담임 선생님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님, 혹시 요즘 유나 상태가 어떠세요? 김은주 선생님의 목소리는 조심스러웠어요. 괜찮은데요? 무슨 일 있나요? 아니, 학부모회장님께서 유나가 요즘 많이 위축돼 보인다고 하셔서요. 형님이었습니다. 형님이 선생님한테까지 저를 문제 있는 엄마로 만들고 있었던 거예요. 선생님, 유나는 괜찮습니다. 집에서도 잘 지내고 있어요. 네, 그렇다니 다행이네요. 그래도 한번 상담 오시는 게 어떨까요?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선생님 말을 안 들으면 그것도 문제가 되니까요. 알겠습니다. 시간 맞춰서 찾아뵙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형님이 저를 얼마나 치밀하게 무너뜨리려는지 실감했습니다. 단톡방에서의 작은 반격 따위로는 막을 수 없는 거였죠. 그날 밤 단톡방에 또 메시지가 올라왔습니다. 다음 주 학부모 참관 수업 있어요. 다들 참석해 주세요. 형님의 메시지였어요. 그리고 바로 뒤에 이어졌습니다. 서윤 씨도 꼭 오세요. 유나 상태를 직접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마치 제가 평소에 아이를 신경 안 쓰는 것처럼 들리는 말투였습니다. 다른 학부모들이 댓글을 달기 시작했어요. 맞아요. 부모가 관심 가져야죠. 유나 엄마도 바쁘시겠지만 시간 내셔야죠. 저를 압박하는 분위기였습니다. 네, 참석하겠습니다. 짧게 답장을 보냈어요. 하지만 속으로는 다짐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당하지 않겠다고요. 형님의 완벽한 척하는 가면 뒤에 반드시 틈이 있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 틈을 찾아낼 거라고요. 참관 수업 날이 다가왔습니다. 교실 뒤편에 학부모들이 쭉 늘어서 있었어요. 형님은 제일 앞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구석자리에 조용히 섰죠. 수업이 시작되고 유나는 평소처럼 조용히 앉아 있었어요. 손을 들지는 않았지만 선생님 말씀을 집중해서 듣고 있었습니다. 수업이 끝나고 형님이 다가왔어요. 유나 정말 조용하네요. 좀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면 좋을 텐데. 웃으며 말했지만 비난이었습니다. 아이마다 성향이 다르니까요. 제가 담담하게 대답했죠. 에이, 그래도 엄마가 좀 신경 써줘야죠. 이러다 왕따 당하면 어쩌려고요. 주변 학부모들이 쳐다봤습니다. 왕따라는 단어에 모두 긴장했죠. 형님, 그건 너무 심한 말씀 아닌가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심해요? 저는 조카 걱정해서 하는 말인데. 형님은 여전히 웃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 눈빛은 차갑기만 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유나가 제 손을 꼭 잡았어요. 엄마, 나 왕따 당해? 아니야. 유나는 괜찮아. 하지만 제 목소리는 확신이 없었습니다. 형님의 말 한마디가 아이 마음에 상처를 남긴 게 느껴졌어요.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형님과 맞서 싸우겠다고요. 아이를 지키기 위해서라도요. 그날 이후로 형님의 공격은 더 노골적으로 변했습니다. 단톡방에는 매일같이 저에 대한 은근한 비난이 올라왔어요. 유나 준비물 또 안 챙겨왔대요. 어머님들, 애들끼리 빌려주게 해주세요. 서윤 씨 연락이 안 되네요. 혹시 무슨 일 있으신가 봐요. 전부 거짓말이었습니다. 준비물은 제가 항상 챙겨줬고 연락도 잘 받았어요. 하지만 형님이 그렇게 말하면 사실처럼 굳어졌죠. 더 이상 변명할 기력도 없었습니다. 변명하면 할수록 제가 더 초라해 보였으니까요. 어느 날 오후 학교에 급하게 가야 할 일이 생겼습니다. 유나가 체육 시간에 넘어져서 보건실에 있다는 연락을 받았어요. 회사 조퇴를 하고 급히 학교로 달려갔죠. 복도를 지나는데 학부모 몇 명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유나 엄마 요즘 학교에 자주 오네. 맨날 무슨 일이 생기는 것 같던데. 애가 불안정한가 봐.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아이가 다쳐서 달려온 건데 그것조차 문제가 되는 겁니다. 보건실 앞에서 숨을 고르려는데 눈물이 났어요. 참으려고 했지만 참아지지 않았습니다. 복도 구석에 기대서서 조용히 울었죠. 그때였습니다. 어머님, 누군가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어요. 고개를 들어보니 행정실 직원이 서 있었습니다. 30 초반쯤 되어 보이는 여자분이었어요. 괜찮으세요? 손수건을 건네며 물었습니다. 네, 괜찮아요. 죄송합니다. 황급히 눈물을 닦았죠. 행정실 최지안이라고 합니다. 전에 몇 번 뵌 적 있어요. 지안 씨는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유나 엄마시죠? 유나 착한 아이예요. 행정실에 심부름 오면 항상 인사 잘하더라고요. 그 말 한마디에 또 눈물이 났습니다. 누군가 제 아이를 좋게 봐준다는 게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감사합니다. 저기 어머님. 지안 씨가 주변을 살피더니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저번에 접수된 민원 서류 있잖아요. 뭔가 이상해요. 민원 서류요? 네. 어머님에 대한 민원이 최근 들어 계속 접수되고 있거든요. 심장이 철렁했습니다. 무슨 내용인데요? 아동방임, 학교활동 불참, 이런 내용들이에요. 근데 제가 보기엔 사실이 아닌 것 같아서요. 지안 씨의 말에 머릿속이 복잡해졌어요. 형님이 단톡방에서 저를 깎아내리는 것만으로는 부족했던 겁니다. 공식 문서로까지 만들고 있었던 거죠. 제가 좀 더 확인해 볼게요. 이상한 점이 있으면 알려드릴게요. 지안 씨는 조용히 말하고는 행정실로 돌아갔습니다. 그날 저녁 휴대폰으로 문자가 왔어요. 지안 씨였습니다. 어머님, 오늘 학교 공용 컴퓨터에서 이상한 일이 있었어요. 회장님이 급하게 나가시면서 로그아웃을 안 하셨더라고요. 손이 떨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확인했는데 민원 서류 작성 화면이 그대로 켜져 있었어요. 내용이 어머님에 관한 거였어요. 형님이었습니다. 형님이 직접 저에 대한 민원을 작성하고 있었던 거예요. 증거는 남아있나요? 급하게 답장을 보냈습니다. 로그 기록이 있어요. 언제 누가 어떤 파일을 작성했는지 다 나와 있어요. 저한테 보내주실 수 있나요? 지금은 어려워요. 시스템에 접근 권한이 필요하거든요. 하지만 필요하시면 언제든 뽑아드릴 수 있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처음으로 희망이 보이는 것 같았어요.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천만에요. 저도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어요. 지안 씨의 문자에 눈물이 났습니다. 누군가 제 편이 되어준다는 게 이렇게 큰 힘이 되는지 몰랐어요. 다음 날 학교 앞에서 지안 씨를 마주쳤습니다. 아무 말 없이 서로 눈인사만 나눴어요.
하지만 그 짧은 눈빛 교환으로 충분했습니다. 우리는 같은 편이라는 걸 확인했으니까요. 며칠 뒤 또 문자가 왔습니다. 어머님, 오늘도 민원 서류가 추가됐어요. 이번엔 유나 학교 적응 문제라는 내용이에요. 또요? 네. 근데 작성 시간이 새벽 2시예요. 누가 새벽에 학교 와서 이런 걸 쓰겠어요. 지한 씨 말이 맞았습니다. 새벽에 학교에 올 사람은 없어요. 집에서 원격으로 접속했다는 뜻이었죠. IP 주소 확인 가능한가요? 해볼게요. 시간 좀 걸릴 거예요. 일주일 정도 지났을까요? 지한 씨한테서 연락이 왔습니다. 어머님 만나서 얘기해요. 중요한 거 찾았어요. 학교 근처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지한 씨는 조심스럽게 주변을 살피더니 서류 봉투를 건넸어요. 이거 출력하면 안 되는 건데 어머님께 꼭 보여드려야 할 것 같아서요. 봉투를 열어보니 로그 기록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민원 서류 작성 시간, 수정 시간, 접속 IP 주소까지요. 전부 동일한 IP에서 접속한 기록이었어요. 이 IP 주소 조회해 봤어요. 회장님 댁 주소예요. 손이 떨렸습니다. 증거였어요. 형님이 직접 저를 모함하는 민원을 계속 작성했다는 명백한 증거였죠. 이걸로 뭘 할 수 있나요? 학교 측에 제출하시면 돼요. 이건 명백한 허위 민원이니까요. 지한 씨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근데 조심하셔야 해요. 회장님이 학부모회에서 영향력이 크거든요. 알아요. 하지만 이대로는 안 돼요. 제 목소리는 확고했습니다. 제 아이를 지켜야 하니까요. 지한 씨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제가 도울 수 있는 건 최대한 도와드릴게요. 왜 이렇게까지 도와주시는 거예요? 저도 비슷한 일을 겪어봤거든요. 누명 쓰는 게 얼마나 억울한지 알아요. 지한 씨의 눈빛이 진지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우리는 조용히 협력하기 시작했어요. 지한 씨는 학교 시스템에서 이상한 움직임이 있을 때마다 저한테 알려줬습니다. 저는 그 정보들을 차곡차곡 모았죠. 언젠가 반드시 필요한 순간이 올 거라고 믿으면서요. 어느 날 저녁 유나가 물었습니다. 엄마, 요즘 기분이 좀 나아진 것 같아. 응, 엄마 괜찮아졌어. 진짜? 진짜야. 이제 엄마가 우리 유나 지킬 수 있을 것 같아. 아이가 처음으로 환하게 웃었어요. 그 웃음을 보니 확신이 들었습니다. 절대 포기하면 안 되겠다고요. 지한 씨와의 만남은 제게 전환점이었습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것, 누군가 제 편이 되어준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싸울 용기가 생겼으니까요. 그리고 저는 알았어요. 형님의 완벽해 보이는 계획에도 틈이 있다는 걸요. 그 틈을 파고들 준비가 됐습니다. 그날은 평범한 목요일이었습니다. 회사에서 퇴근하고 집에 돌아왔죠. 유나는 방에서 숙제를 하고 있었어요. 유나, 저녁 먹자. 응, 엄마. 아이 목소리가 힘이 없었습니다. 요즘 계속 그랬어요. 학교에서 돌아오면 말이 없고 밥도 잘 안 먹었죠. 학교에서 무슨 일 있었어? 아니, 아무 일도 없어. 유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제 눈을 피하더군요. 뭔가 있다는 걸 알았지만 아이가 말하지 않으면 물어볼 수도 없었어요. 저녁을 먹고 설거지를 하는데 유나가 먼저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평소보다 일찍이었죠. 씻고 나서 유나 방문을 두드렸어요. 유나, 엄마 들어가도 돼? 대답이 없었습니다. 문을 열어보니 이불을 뒤집어 쓰고 누워 있었어요. 침대 옆에 가방이 널브러져 있었죠. 가방을 정리하려다 일기장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펼쳐진 페이지에 짧은 글이 적혀 있었어요.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엄마가 나 때문에 울어. 내가 없어지면 엄마가 편할까? 손이 떨렸습니다. 일기장을 제대로 잡을 수가 없었어요.
심장이 너무 빠르게 뛰었습니다. 아이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다니요. 제가 지키려고 했던 아이가 이렇게 무너지고 있었다니요. 유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이가 이불 속에서 조금 움직였어요. 엄마, 미안해. 유나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가 나 때문에 힘들잖아.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참으려고 했지만 참을 수가 없었어요. 아이 옆에 누워 꼭 안아줬습니다. 유나, 엄마는 유나 때문에 힘든 게 아니야. 거짓말. 엄마 요즘 맨날 울잖아. 그건 유나 때문이 아니야. 절대로. 하지만 제 말이 공허하게 들렸습니다. 아이는 이미 모든 걸 알고 있었으니까요. 엄마가 학교에서 힘들어하는 것, 학부모들이 수군대는 것, 형님이 엄마를 괴롭히는 것까지요. 학교에서 애들이 그러는데 유나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 엄마가 이상한 엄마래. 학교에 민원 넣고 그런데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형님의 거짓말이 아이들 사이에서까지 퍼진 거였어요. 그건 사실이 아니야, 유나. 근데 엄마, 회장님, 아줌마가 그러는데 맞잖아. 아니야. 형님이 거짓말하는 거야. 엄마, 나 친구들이 나랑 안 놀려고 해. 유나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나한테 말 걸지도 않아. 점심시간에도 혼자 먹어. 제 심장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아이가 학교에서 혼자 밥을 먹고 있었다니요. 그동안 얼마나 외로웠을까요? 유나, 미안해. 엄마가 미안해. 그것밖에 할 말이 없었습니다. 아이를 안고 한참을 울었어요. 유나도 제 품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요? 유나가 잠들었습니다. 눈가에 눈물 자국이 그대로 남아 있었어요. 아이 얼굴을 보니 더 가슴이 아팠습니다. 거실로 나와 소파에 앉았어요.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이게 맞는 건가요? 제가 형님과 싸우는 게 맞는 건가요? 아이만 더 힘들게 하는 건 아닐까요? 차라리 전학을 가는 게 나을까요? 하지만 그것도 해결책이 아니란 걸 알았습니다. 도망간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니까요. 휴대폰을 꺼내 지한 씨한테 문자를 보냈습니다. 지한 씨, 증거 자료 언제 받을 수 있을까요? 급합니다. 몇 분 뒤 답장이 왔어요. 무슨 일 있으세요? 아이가 무너지고 있어요. 더 이상 기다릴 수가 없어요. 알겠습니다. 내일 드릴게요. 지한 씨의 답장을 보고 조금은 마음이 놓였습니다. 이제 끝을 내야 했어요. 아이를 위해서라도요. 다음 날 아침 유나를 깨웠습니다. 유나, 일어나. 학교 가야지. 아이가 눈을 떴어요. 어젯밤에 많이 울어서인지 눈이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엄마, 오늘 학교 안 가면 안 돼? 유나, 엄마가 약속할게. 곧 다 괜찮아질 거야. 정말? 응, 정말이야. 아이는 믿지 못하는 눈으로 저를 봤어요. 하지만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학교까지 데려다 주면서 유나 손을 꼭 잡았어요. 유나, 엄마 믿지? 응. 그럼 조금만 참아줘. 엄마가 다 해결할게. 교문 앞에서 유나를 보냈습니다. 아이가 뒤돌아보며 손을 흔들었어요. 그 모습이 너무 작아 보였습니다. 회사에 출근해서도 집중이 안 됐어요. 점심시간에 지한 씨한테서 연락이 왔습니다. 어머님, 학교 앞 카페로 오실 수 있으세요? 지금 가겠습니다. 급히 조퇴를 하고 학교로 향했죠. 카페에서 지한 씨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두꺼운 봉투를 건넸습니다. 전부 여기 있어요. 로그 기록, IP 주소, 민원 서류 원본까지요. 봉투를 열어보니 서류가 빼곡했습니다. 형님이 작성한 민원 서류들, 접속 기록, 수정 이력까지요. 이걸로 충분할까요? 충분해요. 이건 명백한 증거니까요. 지한 씨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근데 어머님 조심하세요.
회장님이 가만히 있지 않을 거예요. 알아요. 근데 이제 물러설 수가 없어요. 집으로 돌아와 서류를 펼쳐놓고 하나하나 확인했습니다. 형님의 계획이 얼마나 치밀했는지 보였어요.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수십 건의 민원을 계속해서 작성하고 수정하고 추가했던 거예요. 저를 완전히 무너뜨리려는 계획이었죠. 그날 밤 유나가 잠든 후 일기장을 다시 펼쳐봤습니다. 내가 없어지면 엄마가 편할까? 그 문장을 보며 다짐했습니다. 이건 제가 당하는 싸움이 아니라는 걸요. 아이를 지켜야 하는 전쟁이라는 걸요. 그리고 저는 이 전쟁에서 반드시 이겨야 한다는 걸요. 유나의 일기장을 조심스럽게 덮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마음은 확고했어요. 이제 반격할 시간이었습니다. 형님이 저한테 한 모든 것들을 되돌려줄 때가 온 거죠. 책상 위에 놓인 서류 봉투를 바라봤습니다. 이 안에 형님을 무너뜨릴 수 있는 모든 게 들어 있었어요. 내일부터는 달라질 거라고 믿었습니다. 저와 유나를 위해서요. 그날은 금요일 오후였습니다. 학부모 단톡방이 평소보다 조용했어요. 형님도 메시지를 올리지 않았죠. 이상했습니다. 형님은 보통 하루에도 몇 번씩 단톡방에 글을 올렸거든요. 저녁 6시쯤 휴대폰이 울렸어요. 단톡방에 새 메시지가 떴습니다. 발신자는 형님이었죠. 하지만 내용을 보는 순간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저런 엄마 밑에서 자라면 애도 문제 생겨. 유나 봐, 애가 완전히 위축돼 있잖아. 서윤 씨 정신 차려야 하는데. 숨이 막혔습니다. 형님이 저에 대한 비난을 단톡방에 올린 거였어요. 그것도 노골적으로요. 손이 떨렸습니다. 화면을 다시 봤죠. 메시지는 그대로 있었어요.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형님이 이렇게 직접적으로 비난한 적은 없었거든요. 항상 은근하게 웃으면서 깎아내렸는데요. 5초쯤 지났을까요? 메시지가 삭제됐습니다. 이 메시지를 삭제했습니다라는 문구만 남았어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형님이 실수한 거였어요. 저한테 개인 메시지로 보내려던 걸 단톡방에 잘못 올린 거죠.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기회였어요. 단톡방이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방금 그 메시지 뭐예요? 저도 봤는데 너무 깜짝 놀랐어요. 회장님이 쓰신 거 맞죠? 학부모들이 당황한 것 같았어요. 형님은 아무 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황급히 휴대폰 화면을 캡처했죠. 삭제되기 전 그 짧은 순간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들도 봤을 거예요. 삭제된 메시지라도 알림으로 본 사람이 분명 있을 테니까요. 그때 지한 씨한테서 문자가 왔습니다. 어머님, 방금 단톡방 봤어요. 저도 캡처했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증거가 하나 더 생긴 거였죠. 고맙습니다. 이거 정말 중요한 증거예요. 네, 알아요. 회장님이 실수하신 것 같아요. 지한 씨 말이 맞았습니다. 형님이 처음으로 실수한 거예요. 완벽하게 보이던 계획에 틈이 생긴 겁니다. 10분쯤 지나자 형님이 단톡방에 메시지를 올렸어요. 아까 메시지는 제가 잘못 보낸 거예요. 다른 분과 대화하다가 실수로 여기 올렸네요. 죄송합니다. 웃는 이모티콘이 붙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변명치고는 너무 억지였어요. 누가 봐도 저를 욕하는 내용이었으니까요. 학부모들의 반응은 미묘했습니다. 아, 그러셨군요. 실수는 누구나 하죠. 겉으로는 이해한다고 했지만 분위기가 달라진 게 느껴졌어요. 형님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기 시작한 거죠.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조용히 있는 게 나았어요. 형님이 스스로 무너지고 있었으니까요. 그날 밤 담임 김은주 선생님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님, 오늘 단톡방 일 보셨죠?
네, 봤습니다. 제가 직접 말씀드리긴 그렇지만 요즘 회장님 행동이 좀 이상해요. 선생님 목소리에는 조심스러움이 묻어 있었어요. 어떤 점이요? 어머님에 대한 민원을 계속 올리시거든요. 근데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것 같아서요. 선생님도 그렇게 느끼셨어요? 네. 제가 보기엔 유나도 괜찮고 어머님도 잘 챙기시는데 말이에요. 선생님 말에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누군가 제 편을 들어준다는 게 이렇게 고마울 줄 몰랐어요. 감사합니다, 선생님. 천만에요. 다음 주에 학부모 전체 회의가 있어요. 그때 이 문제 한번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아요. 전화를 끊고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상황이 조금씩 바뀌고 있었어요. 형님의 실수 하나가 이렇게 큰 파장을 만들 줄은 몰랐죠. 다음 날 아침 유나를 학교에 데려다 주는데 아이가 말했어요. 엄마, 어제 민지가 나한테 말 걸었어. 정말? 응. 같이 놀자고 했어. 유나 얼굴에 처음으로 밝은 표이 떠올랐습니다. 아이들 사이에서도 뭔가 변화가 있는 것 같았어요. 형님의 영향력이 약해지면서 아이들도 유나한테 다시 다가오는 거였죠. 잘됐다, 유나. 엄마가 뭐라고 했지? 곧 다 괜찮아질 거라고. 응, 엄마 말이 맞았어. 유나가 환하게 웃으며 학교로 뛰어들어갔습니다. 그 뒷모습을 보며 확신했어요. 이제 끝을 볼 때가 됐다고요. 오후에 지한 씨한테서 또 연락이 왔습니다. 어머님, 오늘 회장님이 행정실에 오셨어요. 무슨 일로요? 민원 서류 열람하러 오셨대요. 본인이 쓴 서류들 확인하시더라고요. 왜요? 아마 증거 인멸하려는 것 같아요. 근데 너무 늦었죠. 이미 다 백업해뒀거든요. 지한 씨 목소리에 자신감이 묻어났어요. 회장님 표정이 안 좋으시더라고요. 뭔가 불안해하시는 것 같았어요. 형님도 느끼고 있었던 거예요. 본인의 계획이 무너지고 있다는 걸요. 완벽하게 보이던 가면에 금이 가기 시작한 거죠. 저녁에 단톡방을 확인했습니다. 형님이 또 메시지를 올렸어요. 다음 주 회의 때 중요한 안건이 있어요. 다들 꼭 참석해 주세요. 무슨 안건일까요? 아마 저를 겨냥한 뭔가일 거라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두렵지 않았어요. 오히려 기대됐습니다. 형님이 마지막 카드를 꺼내든 저도 준비가 돼 있었으니까요. 그날 밤 지한 씨가 보내준 캡처 파일들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형님이 단톡방에 잘못 올린 메시지, 로그 기록, IP 주소, 민원 서류 원본까지요. 모든 게 완벽하게 정리돼 있었어요. 이제 남은 건 하나였습니다. 학부모 전체 회의에서 이 모든 걸 공개하는 거였죠. 유나 방문을 살짝 열어봤습니다. 아이가 편안하게 잠들어 있었어요. 얼굴에는 미소까지 띄고 있었죠. 오랜만에 보는 평온한 모습이었습니다. 유나, 조금만 더 참아. 엄마가 다 끝낼게. 조용히 중얼거리며 문을 닫았어요. 책상에 앉아 회의 때 할 말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마음은 확고했어요. 처음으로 우리가 이길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형님의 실수가 제게 준 기회였으니까요. 그리고 저는 그 기회를 절대 놓치지 않을 겁니다. 학부모 전체 회의 날이 밝았습니다. 그날 아침 거울을 보며 심호흡을 했어요. 손이 떨렸지만 마음은 확고했습니다. 가방에 서류 봉투를 넣고 집을 나섰죠. 학교 회의실에는 이미 학부모들이 모여 있었어요. 20명 정도 됐을 겁니다. 형님은 제일 앞자리에 앉아 있었죠. 여유로운 미소를 띠고 있었어요. 저를 보더니 눈인사를 했습니다. 마치 이미 이긴 사람처럼요. 저는 뒤쪽 구석 자리에 조용히 앉았어요.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김은주 선생님이 회의를 시작했어요.
오늘은 학부모 회장님께서 중요한 안건이 있다고 하셨는데요. 형님이 일어났습니다. 회의실 분위기가 긴장감으로 가득 찼어요. 네, 감사합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건 우리 학교 학부모 분위기에 관한 겁니다. 형님은 차분한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죠. 요즘 일부 학부모님으로 인해 학교가 많이 힘든 상황입니다. 제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저를 말하는 거였죠.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 아이들도 영향을 받고 있어요. 학부모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서윤 씨 문제로 학교가 너무 힘들어요. 형님이 저를 똑바로 쳐다봤어요. 그 눈빛에는 승리의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모두가 저를 쳐다봤죠. 손이 떨렸지만 이제는 참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형님, 제 목소리가 회의실에 울렸습니다. 그 민원들 전부 형님이 작성하신 거죠? 회의실이 얼어붙었어요. 형님 얼굴에서 미소가 살짝 굳었습니다. 서윤 씨, 무슨 말을 하는 거예요? 제가 증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어요. 손이 떨렸지만 목소리는 또렷했습니다. 지한 씨가 뒤에서 노트북을 켰어요. 회의실 앞 스크린에 화면이 띄워졌죠. 로그 기록이었습니다. 이건 학교 시스템 접속 기록입니다. 지한 씨가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민원 서류가 작성된 시간과 접속한 계정이 전부 나와 있어요. 화면에는 날짜별로 기록이 쭉 나열돼 있었습니다. 전부 박미경 회장 계정이었죠. 새벽 2시, 3시에도 민원이 작성됐어요. 학교에 올 수 없는 시간이죠. 학부모들이 웅성거렸습니다. 형님 얼굴이 창백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건 IP 주소 추적 기록입니다. 다음 화면이 넘어갔어요. 접속 IP 주소와 위치가 표시됐습니다. 전부 회장님 자택에서 접속한 기록이에요.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이건 오해예요. 형님이 일어서며 말했죠. 누군가 제 계정을 도용한 거예요. 그럼 이건 어떻게 설명하시겠어요? 다음 화면으로 넘어갔습니다. 형님이 단톡방에 잘못 올렸던 메시지 캡처였어요. 저런 엄마 밑에서 자라면 애도 문제 생겨. 형님의 문장이 스크린에 크게 띄워졌습니다. 학부모들이 숨을 죽였어요. 이건 형님이 실수로 단톡방에 올리신 메시지입니다. 5초 만에 삭제하셨죠? 그건 제가 착각해서. 형님이 말을 더듬기 시작했어요. 처음 보는 모습이었습니다. 항상 여유롭고 완벽했던 형님이 흔들리고 있었죠. 그럼 이 민원 서류 수정 기록은요? 지한 씨가 다음 화면을 띄웠어요. 같은 민원 서류가 여러 번 수정된 기록이었습니다. 날짜와 시간, 수정 내용까지 전부 나와 있었죠. 처음엔 간단하게 쓰셨다가 점점 내용을 추가하셨네요. 마치 계획적으로요. 학부모들이 형님을 쳐다봤습니다. 그 눈빛이 달라져 있었어요. 믿음에서 의심으로 변한 거죠. 회장님, 이게 사실인가요? 한 학부모가 물었습니다. 형님은 대답하지 못했어요. 입만 벙긋거릴 뿐이었죠. 저는 형님을 믿었습니다. 제가 조용히 말했어요. 이혼 후 처음으로 누군가 제 편이 되어준다고 생각했어요. 목소리가 떨렸지만 계속했습니다. 근데 형님은 저를 무너뜨리려고 했죠. 제 아이까지 괴롭히면서요. 회의실이 숨죽인 듯 조용했습니다. 제 딸이 일기장에 이렇게 썼어요. 내가 없어지면 엄마가 편할까 라고요. 몇몇 학부모들이 눈시울을 붉혔어요. 10살짜리 아이가 이런 생각을 하게 만든 게 누구예요? 형님, 당신이에요. 형님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여유로운 미소는 온데간데 없었어요. 왜 이러셨어요? 제가 형님한테 뭘 잘못했나요? 형님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김은주 선생님이 일어났어요. 회장님, 이 자료들이 사실이라면 심각한 문제입니다. 선생님, 저는 학부모회장 자격으로 허위 민원을 넣으신 거잖아요. 이건 명백한 직권 남용입니다. 선생님 목소리는 단호했어요. 다른 학부모들도 고개를 끄덕였죠. 회장님, 사퇴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한 학부모가 말했습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저도요. 학부모들이 하나둘 의견을 냈어요. 형님은 그 자리에 서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완벽하게 쌓아 올린 성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모습이었죠. 죄송합니다. 형님이 겨우 입을 열었어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처음으로 형님이 무너지는 모습을 봤어요. 하지만 동정심은 들지 않았습니다. 형님이 저한테 한 짓을 생각하면요. 회의는 그렇게 끝났습니다. 형님은 학부모회장에서 물러났고 학교 출입도 제한됐죠. 회의실을 나서는데 지한 씨가 다가왔어요. 어머님, 잘하셨어요. 지한 씨 덕분이에요. 정말 감사합니다. 천만에요. 당연한 일 했을 뿐이에요. 김은주 선생님도 제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님, 많이 힘드셨죠? 이제 괜찮으실 거예요. 감사합니다, 선생님. 학교를 나서는데 햇살이 눈부셨어요. 오랜만에 느껴보는 따뜻함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유나를 안아줬어요. 유나, 이제 다 괜찮아. 진짜? 응, 진짜야. 엄마가 약속 지켰지? 유나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을 보니 눈물이 났어요. 이 모든 게 이 웃음을 지키기 위한 거였구나 싶었죠. 엄마 사랑해. 나도 사랑해, 우리 유나. 아이를 꼭 안고 한참을 있었습니다. 길고 긴 전쟁이 끝난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긴 겁니다. 그 일이 있고 석 달쯤 지났습니다. 지금은 아이와 다른 학교에서 조용히 지내고 있어요. 전학을 결정한 건 유나를 위해서였죠. 새로운 시작이 필요했으니까요. 형님은 학부모회에서 퇴출됐고 학교 출입도 제한됐습니다. 들리는 소문으로는 다른 학부모들과도 연락이 끊겼다고 해요. 스스로 쌓아 올린 권력이 한순간에 무너진 거죠. 새 학교에서 유나는 달라졌습니다. 친구들과 웃으며 뛰어놀고 학교 가는 걸 좋아하게 됐어요. 엄마, 오늘 민서랑 수지랑 같이 놀았어. 유나가 환하게 웃으며 말할 때마다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이 웃음을 지키기 위해 싸웠던 거니까요. 지한 씨와는 지금도 연락하며 지내고 있어요. 가끔 만나서 차를 마시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눕니다. 어머님, 요즘 어떠세요? 덕분에 잘 지내고 있어요. 지한 씨는요? 저도 괜찮아요. 요즘 행정실 일이 재미있더라고요. 지한 씨는 여전히 조용하지만 따뜻한 사람이었어요. 제가 가장 힘들 때 손을 내밀어준 고마운 사람이죠. 가끔 예전 학교 학부모들한테서 연락이 옵니다. 서윤 씨, 그때 정말 미안했어요. 우리가 회장님 말만 믿고 처음엔 화가 났지만 이제는 이해합니다. 사람들은 권력 있는 사람 편을 들기 마련이니까요. 진실보다 편한 쪽을 선택하는 게 인간의 본능이죠. 제가 배운 건 하나입니다. 사람을 무너뜨리는데 칼이나 돈이 필요한 게 아니라는 것. 말과 시선, 그리고 거짓 기록이면 충분하다는 걸요. 형님은 그 방법을 완벽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단톡방에서의 은근한 비난, 학교 시스템을 이용한 허위 민원, 주변 사람들을 조종하는 기술까지요. 하지만 저도 배웠어요. 그걸 이기는 것도 증거와 기록, 그리고 용기라는 걸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싸우는 것, 진실을 밝히는 것. 그게 가장 강력한 무기였습니다. 유나 일기장은 아직도 간직하고 있어요. 내가 없어지면 엄마가 편할까?
그 문장을 볼 때마다 다짐합니다. 다시는 아이가 이런 생각을 하지 않게 하겠다고요. 어제 유나가 새 일기를 보여줬어요. 오늘 엄마가 웃었어. 오랜만에 진짜 웃는 거 봤어. 나도 기분이 좋아. 그 문장을 읽고 또 울었습니다. 행복한 눈물이었죠. 이야기 들어줘서 감사합니다. 혹시 지금 누군가 조용히 무너지고 있다면 당신이 잘못된 게 아니라는 말 꼭 전하고 싶었습니다. 권력은 영원하지 않고 진실은 언젠가 드러나니까요. 포기하지 마세요. 당신 편이 되어줄 사람은 반드시 나타날 겁니다. 저한테 지한 씨가 있었던 것처럼요. 그리고 기억하세요. 증거를 모으고 기록을 남기고 용기를 내세요. 그것만이 당신과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는 방법입니다.